국내 최연소 억대 연봉 보험 설계사 송지은. 평범한 지방대생이었던 그녀는 남들처럼 취업 준비에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대학교 네임을 보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회가. 지방대생들한테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더 막막할 수밖에 없죠. 고민이 많던 졸업반 시절 우연히 시작하게 된 보험 설계사. 아버지가 반대가 너무 심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 보험팔이 하려고 대학까지 공부시켰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자꾸 아니다 하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자. 그때 한번 굳세게 마음을 갖게 됐죠. 자신만의 고객층을 확보한 그녀는 국내 최연소 억대 연봉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너무 획일된 꿈을 많이 꾸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각을 돌려서 자신의 역량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죠. 25세 억대 연봉 보험 설계사 송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뭐 얼굴 미소를 보이니까 무슨 지금 대학생 같고요. 새내기 그 직장 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20대 중반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혹시 하시고 있는 그 보험 설계사 네.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친구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해줘 이렇게 좀 부탁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 자랑스럽게 열심히 하는 건데요.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참 전 인상적이에요. 용꼬리보다 뱀머리. 그렇죠. 그게 더 낫죠. 네, 제가 용꼬리에 있을 때는 네. 보지 못했던 것을 네. 뱀 머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고 나니까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경험담을 들어보시고 네. 한번 어떤 쪽을 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네, 그리고 뱀머리에 쭉 계시다 네. 보면은 용이 또 되신다고요. 네. 나중에 더 큰 용이 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공을 할 수 있었나 그 열정과 도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네, 저는 올해 25살이고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2년 된 새내기예요, 아직. 아직 제가 초보 직장인이지만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작년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제 제 또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엄청난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요. 또 두뇌가 명석해서 좋은 명문대를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막 인기 있는 아이돌 분들처럼 예쁜 외모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용꼬리가 아닌 뱀머리가 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집은 서울이지만 지방대 법학과로 대학을 이제 진학해야 했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 제가 이미 명문대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성적을 보고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수도권 내 명문대 아니면 그냥 어디 가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이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고 하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 학교를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과생이었어요. 그런데 법학과를 간 이유는 판검사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법학과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가 법학과 가면 무조건 판검사 남편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어리고 참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되게 하향 지원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또 대학교 4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네, 여고는 아무래도 문과 계열보다는 이과 계열에 사람 수도 적게 이제 반이 편성될 뿐더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항상 뒤처지게 되고 그렇게 용꼬리에 있을 때는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뱀머리가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무조건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할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학년 때는 사법고시는 너무 높은 것 같고 로스쿨을 가자. 그리고 3학년 때는 그냥 구급공무원 검찰사무직이나 할까? 그리고 또 4학년 때는 대기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데 취업이나 하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실과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보험회사 팀장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 들어보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그 회사에 기여하는 성과에 의해서만 연봉이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내가 너 이렇게 보험이나 팔라고 힘들게 대학까지 공부시킨 줄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가장 믿었던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일을 시작할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친구들도 떠나갔는데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이런 거를 감수할 만큼 그렇게 좋은 직업인 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나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다들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지? 내 선택이 한번 맞았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속되었는데 어찌 됐거나 제 사회생활은 시작되었었고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은 어떻게든 뭐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입사 동기 중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잘하나요? 네. 박수 받을 만큼 잘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왜 1등을 했는지 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또 사람 심리가 그때 1등을 하고 나니까 이 일은 나한테 맞나? 내가 진짜 영업을 하기 위해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단번에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춘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똑같은 보험회사인데 그냥 서울에서 잘 다니면 되지 굳이 춘천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할 생각으로 춘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쪽 보험회사는 초급 군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 재무 설계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일단은 초급 군 간부님들의 연령이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았고 또 단순히 보험을 넘어서서 내가 이런 종합 재무 설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분명히 살면서 도움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 4월 그냥 짐을 싸서 혼자 춘천에 내려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일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힘들고 엄청 어려웠어요. 약속했던 고객님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0일 동안 40명의 고객님과 미팅 약속이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뭘 만나기라도 해야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피드백이라도 해볼 수가 있지 만나지조차 못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루는 악에 받쳐서 217통을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단 한 분과도 약속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를 이쪽 보험회사로 인도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던 중 그해 6월 달에 한 고객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서 벌어들이시는 소중한 급여를 잘 모으실 수 있도록 재무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고객님 혹시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부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춘천에 있는데 언제 가나 어떻게 가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렇게 있는데 또 다른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송지은 설계사님, 제 친구가 해군인데 그 친구도 좀 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설계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고객님. 그 친구는 어디서 근무하세요? 근무 지역이 어디세요? 동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2박 3일 고객 만나기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운전한 지 딱 한 달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 차가 경차였습니다. 경차 타고 고속도로 가보셨나요? 차가 옆에 그 관광 고속버스 한 대가 지나가면 정말 옆으로 막 엄청 흔들려요. 특히 초보 운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정말 힘들게 부산에 도착해서 재무 설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휴게소에 들려서 그 작은 차에 진짜 작은 얇은 담요에 그냥 막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고, 다음날 다시 동해에 가서 고객님께 재무 설계를 해드리고, 또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그냥 차 안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춘천에 도착해서 바로 출근했습니다. 태어나서 네. 태어나서 차 안에서 처음 자봤어요. 진짜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했었고 했지만 진짜 고통 뒤에 낙이 온다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일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군부대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외진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야 했어요. 제가 8개월 동안 10만 킬로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보 운전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1년 동안 8번 났습니다, 차 사고가. 심지어는 차 산 지 2달 만에 큰 사고가 나서 폐차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진짜 힘들게 많은 고객님들을 모신 끝에 드디어 2011년 6월 전국 3등을 시작으로 해서 분기시상 전국 1등도 해보고, 또 연도대상에서 신인 부분 전국 1등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상을 받으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곧 앞으로 최연소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연소 본부장도 될 거고 30이 되기 전에 임원도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너무 멋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에이 야 그것까지는 너의 너무 큰 욕심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상처받기 전에 네 마음을 단념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제가 2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란 듯이 잘 해냈잖아요.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되고자 했던 한 지방대 출신의 여직원의 꿈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못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일자리라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허덕거릴 시간에 제가 잘하는 길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한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일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그 안에서 내가 성취감만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명예로운 일이고 그 일이야말로 최고가 되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내세울 거 없었던 저도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 이렇게 1년에 막 몇 차례, 8차례씩 나오고 그럴 때 다 보험 처리 다 잘 됐어요? 네. 잘 됐죠? 네. 근데도 아직도 운전은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요? 네, 아직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용기, 도전의식, 또 젊음이라는 게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시고, 1등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요, 이 송지은 씨 자랑스러운 대견한 딸을 지금 지켜보신 우리 부모님이 지금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한번 잠깐. 네, 아버님이십니다.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세요. 아까 지은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이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꾸시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딸이 뭐 적성에 맞았는지 가서 어쨌든 잘 했는데, 그 해 이제 1등을 해서 연도 시상식을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주위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 사장님께 대접도 많이 받고 와서 제가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주위 분들이 따님 칭찬을 무슨 칭찬을 많이 하던가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 타고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버님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따님한테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격려, 응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송지은 딸,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아. 그런데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밝은 성격으로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송지은 화이팅! 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야, 아버님이 응원을 정말 한 1000명, 10,000명 이상의 응원을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요.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잘 들으셨죠?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송지은 씨의 강연, 용꼬리보다 뱀머리.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요? 자, 지금 공감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96도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